최강욱 전 의원이 홍사운수에서 이현주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현주 스스로 본인이 이재명의 대표주자라는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진짜 저런 말을 했냐고 반문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현주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현주는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현주가 페북에 글을 썼는데 와, 이거 굉장히 심한 글을 썼어요. 이 정도면 멘탈이 나가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주 페북 글을 일단 좀 보죠. 무릇 상임위원장이란 국회직, 고위공직 아닌가? 3선 이상 한 번씩 전문성을 고려해서 여성 배려 순으로 주로 해왔다. 나는 투자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계 출신으로 당 AI 강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계속 맡아왔다. 산중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지원했고 적어도 그중 하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누구한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어떻든 원내 지도부는 상의하겠다고 하고서 제대로 된 상의는 없었고 최종 명단에서는 내가 빠져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상반기에도 밀려서 못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출마했는데 그땐 그런가 보다 했다. 이번엔 두 번, 세 번째 하는 이들도 있길래 합리적 이유가 뭔지, 전문성과 국정의 상관이 뭔지, 기준이 뭐냐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정치 보복인가?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조직이 어딨나? 나야 위원장 안 해도 그만이지만 최소한 공당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너무하다며 보내준 그들 지지자들의 아래 같은 글, 소위 딴지 커뮤니티에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느낌의 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무슨 중학생 일진들인가? 이렇게 심사가 비뚤어졌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예전에 내가 당을 나갈 때도 그랬다. 운동권들 끼리끼리 모여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 따져 물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일쑤였고 심할 땐 문자 폭탄을 3만 개까지 받았다. 지금도 나는 이런 일진 분위기, 악마와 행위를 보고도 진보민주개혁 운운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들은 뭐가 진보민주개혁이라는 거지? 자기 안 챙겨주면 노개혁, 자기 챙겨주면 개혁. 그리고 이현주야, 네가 뉴 이재명 토론회 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악마화 했잖아. 근데 무슨 악마화 행위 운운하고 있니? 아이고, 뭐 그렇다고 또다시 탈당 같은 건 안 한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내 발로는 안 나갈 테니 돌아올 땐 각오하고 돌아왔다. 이 당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야, 철거 전문, 야, 자기의 역할을 확실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려면 쫓아내래요. 언주야, 진짜 그래도 돼? 네가 허락한 거다. 우리 너 쫓아낸다. 남을 조롱하고 낄낄대며 왕따시키며 좋아하는 일진 분위기, 허위사실이나 유포하며 상대방을 악마시키며 네거티브로 경쟁하는 비생산적이고 저열한 그런 정치판을 끝내자고. 그리고 나같이 극단적 이념 싫어하는 비운동권 X세대나 2030 세대도 좋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당을 바꾸겠다고. 야, X세대가 민주당 핵심 코어 지지층들이야. 뭐 X세대가 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뉴 이재명 대표주자 아닌가? 조국 사태 당시 삭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내로남불과 위선의 상징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내 말이 맞다며 함께한다는 깨어있는 당원들도 많다는 게 큰 위안과 희망을 느낀다. 자,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싫은 사람, 아니면 나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 없구나 라고 느낀 사람 이나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이게 이현주예요. 이현주가 당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아시죠? 근데 어떤 당에 있든 이현주는 당내에다가 총을 쏘는 게 본인의 주 전공입니다. 늘 그래왔어요. 어느 당에서도. 이제는 막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가요, 팽당한 다음에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죠? 그래도 최고위원까지 했던 인간이 당을 향해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현주예요. 이현주는 자신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 이번에 된다라고 말해줬다는 것 아닐까요? 그게 누굴까요? 믿을 만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데 누굴까? 이현주는 김민석과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사이죠. 미략, 타격 소재,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정청래를 공격하라. 김민석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현주 아닙니까? 김민석도 이현주도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둘 간의 문자라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신기한 건 가짜뉴스, 허위사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요. 김민석과 이현주가 주고받은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도 고소고발 당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김민석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현주 자리가 없어요. 김민석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 토사구팽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현주와 함께 있으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김민석이 당원들 눈치 보려고 일시적으로 이현주와 거리두기를 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현주가 이렇게 폭주할 리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김민석은 이현주를 버렸어요. 그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현주를 버린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전략으로 전당대회를 위해서 잠깐 거리두기를 하는 거라면 이현주가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발악하는 건 이건 완전히 팽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발광을 하면요. 나중에 챙겨줄 수도 없어요.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제 이현주 다 멀리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이현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길 겁니다. 어제의 황당한 똥글에도요. 폭주하는 이번 글에도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 하나만 등장을 합니다. 이현주가 대통령 파리를 멈췄다. 이건 오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언주야, 더 이상 대통령 언급하지 마라. 이런 것 아닐까요? 일단 큰 불은 잡힌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현주만 제거돼도요. 민심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도 이제 편하게 이현주를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요. 늦었지만 김용만 의원부터 이현주에게 리박스쿨 관련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김용만 의원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김민석 총리도 대통령도 이현주 손절한 것 같아요. 이 타이밍마저 놓치면 김용만 의원 다음 총선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보안수사권, 추가수사권 전당대회 이전 처리 확실하게 하고 이현주가 정리되면 지지율 폭락 기조는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까지 진행되고 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현주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두 번 다시 저런 험한 물건 민주당에 들이지 맙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뜻깊은 만남이었고 의미도 있었고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기준에는 아쉬움도 살짝 있습니다. 예, 그 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두 전형직 대통령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건강한 모습을. 예, 아유, 이거 초대해 주시고.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또 열심히 하신다. 건강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관심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좀 그거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준비를 해놨는데. 아니 그게 야 잘못이네. 아무래도 카메라 보고. 아니. 예. 괜찮아요? 예. 예, 여러분들은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 두 정상의 만남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저도 몰랐는데 오늘 매불쇼 윤건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자리를 양보한 거라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앉아야 되는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 자리죠.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이니까 상석에 앉는데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더라도 현재 국가 원수니까요. 근데 자기 자리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자리 쪽으로 하니까 아니라고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라 이제 또 역시 양보를 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서 상석에 앉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자체로 따뜻하고 훈훈하고 보기 좋은 장면이죠. 두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그 메시지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요 내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됐던 거죠. 근데 이제 단합을 강조하기 전에 바로 저렇게 온 건 아니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앞에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이제 덕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현재 좀 민주당 내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다. 빛의 혁명 세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올드 민주당 내지는 전통적인 그 지지층의 이탈이 좀 있죠. 예, 있죠.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빛의 혁명 세력과의 단합 이뤄내야 된다. 국민들 마음 하나로 모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의 단합, 그리고 민주진영의 단합,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국민 통합,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또 이 만남이 이루어진 원인, 이유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고 그럴까, 조언이라고 해야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을 했고요. 모두를 위한 정치 하겠다.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조언,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이 2번을 썼습니다. 통합하겠다라고 하면서, 역시 또 그러나 외연 확장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죠. 구조적 다수,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던 거고 못 들어본 개념인데,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는 보수 정당, 보수 언론, 그리고 사법 카르텔이 갖고 있었습니다. 별게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지는 구도입니다. 영남 쪽이 인구가 더 많고요.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 군사 독재부터 시작해서 보수 정당이 압도적으로 오랜 기간 집권을 해왔습니다. 민주당도 4차례 집권을 하긴 했지만 늘 어렵게 집권을 했습니다. DJ는 JP와 통합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적인 선거라기보다는 이제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한 대통령들이었죠. 이게 4번을 집권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를 했을 때 이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조적 다수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해서 그냥 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다수인, 그게 하나의 대한민국의 구조가 되는 이 상황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당내 통합도 강조하고 외연 확장도 해서 그냥 별탈 없이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당내 지지도 당에 대한 어떤 선호도,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진보 진영이나 개혁 세력이 보수 세력을 억누르는, 우위에 있는, 다수가 되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문맥을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 이런 게 좀 이해된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영상 3까지 봤죠. 예, 다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예, 요것도 또 마저 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이번에 인공지능의 이 정말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상상 이상의 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됐고 엄청난 새로운 수요가 폭증이 되고 공급 필요가 있는데 이 수도권이 꽉 차버리잖아요. 근데 수도권이 사실은 그때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용인의 클러스터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때는 호남밖에 없는 상태. 정말 운이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많이 준비한 결과물인데 그 성과는 역시 이게 이어져 온 우리 민주정부의 성과가 또 다시 나온 새로운 과실이죠. 예,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서남권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3일 전인가 4일 전에 했죠. 근데 서남권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많이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력을 만들어내는 이게 없었으면, 이 바탕이 없었으면 서남권으로 갈 수 없는데 지금 서남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어떤 성과, 토대 위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축에 세웠죠. 그러니까 민주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도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서남부 지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나홀로 잘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업적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 이제 통합, 더 나아가서 지금 당내 어떤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는 어떤 이런 시도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이 두 정상의 만남, 뭐 굉장히 많은 그 평론가들, 패널들, 뭐 지식인들, 그다음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했죠. 저는 좀 기자라 그런지 어려운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안을 되게 단순하게 봅니다. 명확하게 봅니다. 이번 두 정상 간의 만남의 가장 큰 성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이거라고 봅니다. 영상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이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민주진영 내에서의 균열과 또는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멸칭 또는 그 근거 없는 이런 비방이 자칫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민생 회복이나 또는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서 뜻을 같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이겁니다. 멸칭 사용하면 안 된다. 근거 없는 비방하지 말아라. 요게 저는 이 두 정상, 전형직 대통령의 만남의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봅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진영 내에서 한쪽이 한쪽을 멸칭을 사용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멸칭 사용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아이고, 이거 결국 이 슈퍼챗 못 읽어드렸는데 날라갔네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진행에 좀 미숙해서 일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슈퍼챗 나중에 못 읽어드려도 좀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정상이 만났으니까 서로 욕하고 싸우진 않겠죠. 화기애애하고 서로 덕담 나누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건. 구체적으로는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멸칭 사용하지 말아라. 근거 없는 비방 도움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멸칭을 사용 안 하고 그 멸칭에 거론됐던 진영 내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이나 근거 없는 공격이 멈춰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멈춰질 것 같습니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당분간 수그러들고 자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공격이 굉장히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력이 들어와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전을 갖고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두 정상이 만나서 이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멸칭 사용하지 말자, 정무수석이 브리핑한 정도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없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섣부르긴 하지만 며칠 잠잠해질 수는 있겠으나 크게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제 양심을 속이고 그냥 무조건 미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 갈등이 왜 생겼는지 제가 보는 현실 인식, 상황 파악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몇 달 동안 잘 흘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앞장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 그 다음에 중도 노선, 그리고 실력,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능력, 성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알려왔고 굉장히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멸칭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멸칭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조문 땡땡 이렇게 4글자 정도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문조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막 공격, 비하, 조롱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민주당 내 지지자들이 그냥 봤습니다. 왜 저래 쟤네? 쟤는 뭐야? 이상한 애들 들어와서 설치네?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도를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부 그냥 댓글러들, 실시간 채팅창이나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수준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멸칭을 사용해서 그 조롱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민주당 내 주요 패널들, 이름 있는 주요 패널들도 거기에 가담하고요. 멸칭 사용은 안 하더라도 김어준, 문재인, 유시민,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공격, 이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공격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요 패널들, 심지어 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들까지도 괴를 같이 하고 그런 공격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러냐, 위험하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장난 아닌데, 심각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인식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제 매불쇼 최후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그들의 이제 저열한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최욱은 원래 예능인으로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 어느 진영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너를 재미있게 진행하고 그 코너의 패널 대다수는 흔히 말하는 그 공격을 하는, 면축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쪽의 패널들입니다. 뉴 이재명계라고 하는, 이재명의 친위 부대를 자처한 그쪽의 패널들이 주로 매불쇼의 패널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가끔 한 번 유시민이 나오고 최강욱 가끔 나온다는 이유로 조불쇼라고 조리돌림 당하고 공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거죠.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랑 같이 문조 땡땡땡 하면서 동참하지 않아? 그러면 적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우리는 대통령 뜻을 받드는 거야. 대통령 뜻이 우리 뜻이야. 니네 대통령 뜻도 모르면서 우리를 공격해? 우리 말이 맞아. 우리가 대통령 지키는 거라니까. 대통령과 같이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에이,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쟤들 말이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쟤들 편인가? 쟤들이랑 개를 같이 하는 건가? 흐름을 뭐 같이 하는 건가? 최소한 뭐 적극적으로 뭔가 하진 않더라도 쟤네들을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건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어떤 뭐 발언의 어떤 부분들, 특정 부분들이나 뭐 그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쟤들 편인 거야? 저 갈라치기 세력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 지지자들, 공격을 받았던 지지자들의 흔히 말하는 마음이 식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죠. 그냥 일부 세력이 막 난동 피면서 공격하고 멸칭하고 문조 땡땡땡 하면서 이런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그런 거 많이 봐왔고 그런 식의 저열한 공격들 많이 당해봤고 그런 것들 잘 떨쳐내 왔기 때문에 그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쉽게. 근데 상처받고 마음이 식고 이 부분이 심각해진 거는 그 갈라치기 세력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뜻을 함께 하는 거야?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굉장히 큽니다.